여보, 우리 당장 캐나다로 돌아가자.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TV 속 충격적인 장면들. 하지만 너무나 차분한 사람들의 반응. 저 혼자만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상식과 달랐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랐고, 생각했던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참여했고, 숨는 대신 나섰어요. 그리고 점점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서워했던 건 이 나라가 아니라 제가 이 나라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요. 마지막에 한강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여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마음을 담아서요. 윤석열 정부 개헌부터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당선 기간까지 캐나다에서 시집 온 한 여성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사연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남편 민수를 따라 한국에 살고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한국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비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특히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에게 자주 말했죠. 여보, 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에 목매지 않아.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안 될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민수는 늦은 회의 때문에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수 핸드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TV를 뉴스 채널로 돌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엄령이라니,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 화면 속에서는 군인들이 국회로 향하고 있었고 헬기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리모컨을 꽉 쥐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뜨릴 것 같았죠.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민수가 받더군요. 여보, 지금 뉴스 봤어? 계엄령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나도 지금 확인하고 있어. 일단 집에 가서 지켜보자. 지켜본다고. 민수야, 우리 지금 당장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나라 완전히 위험해졌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TV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흘러나왔어요. 군인들이 국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시민들이 모여들어 항의하는 모습.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아파트 단지.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마저 불안하게 느껴졌죠.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소파에 몸을 파묻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3년 전 민수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을 때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는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니 그런 건 다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뉴스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캐나다로 돌아가자. 나 무서워.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제시카,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뭘 더 지켜봐.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는데 뭘 더 봐야 해. 이건 독재국가나 하는 짓이잖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모든 좋은 기억들, 친절한 이웃들, 맛있는 음식, 편리한 생활, 그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군인들과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혹시 상황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민수야,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 민수는 이미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아직 복잡해.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대. 그게 무슨 의미야?
일단 지켜보자. 또 지켜보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답답함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곳곳에 경찰들이 서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확실히 많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경찰들 왜 이렇게 많아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어디서 온 외국인이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라. 별일 아니라니. 어젯밤 군인들이 국회로 몰려갔는데 별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밤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저만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장을 보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아저씨가 캐셔분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밤 난리였죠? 그러게요. 그래도 금방 끝날 것 같던데요. 금방 끝날 거라니. 이 사람들은 정말 상황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앉아서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야, 어젯밤 국회 앞 라이브 봤어? 봤지. 시민들 완전 빨리 모였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바로바로 반응해. 대단하다고요?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간 상황이 대단한 일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민수에게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민수야, 사람들 반응이 너무 이상해. 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마트에서 장보고 지하철에서 웃고 이게 정상이야? 민수는 뉴스를 보면서 짧게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겠지.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캐나다였다면 벌써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수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편의점 간판도,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집들의 창문도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너무나 차분한 반응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베개를 끌어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 하지만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또다시 긴 밤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민수가 저를 깨웠어요. 제시카, 일어나봐. 계엄령 해제됐어. 뭐라고?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대. 잠깐. 언제? 새벽 4시 30분쯤. 머리가 돌았어요. 어젯밤 11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됐다고요? 6시간도 안 됐잖아. 이게 말이 돼?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밤새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모습과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고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민수야, 이거 정말이야? 꿈 아니야? 정말이야.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 헌법에 그런 게 있다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탄핵, 대통령을? 민수에게 물어봤을 때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탄핵을? 그 주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204표 찬성, 85표 반대,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민수가 설명해줬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
거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거야. 머리가 복잡했어요.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그리고 일주일 만에 탄핵. 이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캐나다에 있는 친구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 계엄령부터 탄핵까지 모든 걸 설명해줬는데 사라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제시카, 너 정말 괜찮아? 지금 당장 캐나다로 돌아와. 그 나라 너무 위험해. 그런데 이상한 게 모든 게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 법적 절차?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간 게 법적 절차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후에 대응하는 방식이 말이야. 사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신기해.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모든 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 그게 민주주의 제도의 힘이겠지. 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무서워했던 건 계엄령 자체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 보니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국회가, 헌법이,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바로잡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우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어제까지의 그 막막한 두려움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나라가 생각보다 탄탄한 건가?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어요. 제시카, 우리 사전투표하러 갈까? 민수가 제안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전투표. 그게 뭐야?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거야. 더 편하거든. 캐나다에서는 투표하려면 지정된 날에 지정된 장소에 가야 했어요. 줄도 길게 서야 하고 때로는 1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죠. 정말 편할까? 캐나다에서는 투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 한번 가보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 토요일 오후 민수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계속 걱정했죠. 줄 길게 서야 하는 거 아니야? 준비물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신분증만 있으면 돼.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줄이 없었어요. 정말 줄이 없었어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직 일찍이니까 그런가 보다. 입구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투표하러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신분증을 보여주니 컴퓨터에서 뭔가 확인하더니 투표용지를 주셨어요. 그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어요. 저기, 이게 다예요? 네. 저기 부스에서 투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부스로 가서 후보자 이름을 보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민수야, 후보자가 이렇게 많아? 응. 누구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출마할 수 있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넣는데 그 순간이 묘했어요. 뭔가 무겁고 진지한 느낌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시계를 봤어요. 들어간 지 3분 만에 나온 거였어요. 이게 끝이야. 정말 이게 다야? 응. 끝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투표소 찾는 것부터 일이었거든요. 주소 확인하고, 긴 줄 서고, 복잡한 절차 거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야, 이거 진짜 신기해.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왜? 어려워야 해? 아니, 캐나다에서는 투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투표 인증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투표했다고 인증하는 거야. SNS에 올리고 투표를 인증해? 정말 이상한 나라였어요. 투표를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다니.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전투표 첫날인데도 투표소마다 사람들이 꾸준히 오고 있었어요. 와, 사람들 정말 많이 나오네. 사전투표 참여율이 매번 높아지고 있어. 화면에서는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투표하러 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뭉클했어요. 저 할머니도 투표하러 오시네. 당연하지. 국민의 권리니까. 그날 밤 캐나다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제시카, 거기 상황 어때? 아직도 위험하지? 아니야. 지금 선거 중이야. 오늘 투표도 했고. 투표. 줄 안 서고 3분 만에 끝났어. 3분. 그게 가능해? 친구들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이 나라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들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좀 신기했어. 뭐가? 투표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진짜 쉽더라.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응? 이 나라 사람들 정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무서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여하려고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거일 밤 8시,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개표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 한국 개표방송은 좀 특별해. 처음 보는 거지? 응. 캐나다에서는 그냥 숫자만 나오거든. 채널을 SBS로 돌렸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거대한 오징어가 나타나더니 후보자들이 오징어 다리 위에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진짜 오징어 게임 BGM과 함께요. 이게 뭐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수는 웃고 있었고요. 오징어 게임 패러디야. 재밌지? 재밌다고. 이건 선거 결과 발표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화면에서는 1등 후보가 오징어 다리를 타고 앞서가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뒤처지고 있고요. 마치 정말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이거 진짜 공식 방송이야? 응. SBS 공식 개표 방송이야.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후보자들이 해리포터 퀴디치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골든 스니치를 잡으려고 하고.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영화야, 뉴스야? 둘 다야. 뉴스인데 재밌게 만든 거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개표 방송이라고 하면 정장 입은 앵커가 진중하게 숫자를 읽어주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후보자가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 있고 득표수에 따라 인형이 뽑히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이건 완전 오락 프로그램이잖아. 소리를 지르니까 민수가 깔깔 웃었어요. 그런데 정보 전달은 정확하게 되고 있어. 봐. 득표율이랑 당선 가능성 다 나오잖아. 정말 그랬어요. 웃기는 애니메이션 사이사이에 정확한 개표 현황과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채널로 돌려봤는데 거기서는 후보자들이 경마를 하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경주하는데 앞서가는 말의 기수가 1등 후보였죠. 경마까지. 이 나라 방송국들 정말 창의적이네. KBS에서는 후보자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어요. 득표율에 따라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민수야, 이거 보는 사람들 재밌어 하는 거야? 당연하지. SNS 보면 개표 방송 보는 재미로 선거 보는 사람들도 많아.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확인해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개표 방송 장면들을 캡처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개표 레전드. SBS 작정했네 크크크. 이거 보려고 밤샘한다.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정치야? 엔터테인먼트야? 민수에게 물어봤는데 민수가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둘 다인 것 같아. 정치도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거니까. 재밌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 순간 화면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후보자들이 게임 오브 스론즈 왕좌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게임 오브 스론즈까지. 이 사람들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너무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했거든요. 제시카, 어때? 지루하지 않지? 지루하긴 정반대야. 너무 재밌어서 채널 돌리기가 힘들어. 정말 그랬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패러디가 나올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개표 방송을 봤어요. 마지막에 당선자가 확정될 때는 폭죽이 터지고 축하 음악이 나왔어요. 와, 정말 끝까지 볼 줄 몰랐어. 민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어땠어? 한국 개표 방송. 솔직히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잠시 생각해봤어요. 나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좋았어.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는 개표 방송이 너무 딱딱해서 중간에 자주 잠들었는데 오늘은 새벽까지 깨어서 봤거든요. 정치가 이렇게 친근할 수도 있구나.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 민수와 함께 스타벅스에 갔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름 뭐로 할까요? 직원분이 물어보시길래 대답했어요. 윤석열로 해주세요.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직원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정치인 이름은 닉네임으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네. 왜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대신 다른 이름으로 해주시겠어요? 민수가 옆에서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제시카, 여기서는 정치인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커피 주문하는데도, 응. 어디든 마찬가지야.
정말 신기했어요.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까지 정치와 연결되다니. 결국 제시카로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어제 투표했어? 당연하지. 인증샷도 올렸어. 나도 봤어. 그런데 카페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선거 끝났으니까 괜찮아. 그냥 후보 지지하는 말만 안 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정치에 대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요. 민수야, 여기 사람들 정말 정치를 많이 생각하네. 그렇지. 일상이니까. 일상이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 커피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어있는 공지사항 중에 선거 기간 중 정치적 행위 금지라는 안내문이 보였어요. 저런 것도 붙여놓는구나. 선거법이 엄격해서 그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커피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봤어요. 편의점 앞에는 선거 관련 포스터 부착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 캐나다에서는 선거 끝나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번에 뽑힌 사람 어떻게 생각해? 잘할까? 정치가 정말 일상 대화의 일부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와, 기자들 질문 진짜 날카롭네. 당연하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해? 비슷하긴 한데 여기만큼은 아니야. 뉴스가 끝나고 SNS를 확인해봤어요. 사람들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 질문 좋네. 답변이 좀 애매한데. 다음 기자회견도 기대. 정말 모든 사람이 정치 평론가 같았어요. 민수야, 여기 사람들 정말 대단해. 이렇게 꼼꼼히 지켜보고 평가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정치가 일상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는 무섭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작은 에피소드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커피 이름 하나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세심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정치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된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후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친구 수진이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K-팝 아이돌 포토카드 위에 투표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이돌 얼굴 옆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에게 보여줬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요즘 유행이야. 포토카드에 투표 도장 찍어서 인증하는 거. 포토카드에. 이거 비싸잖아. 그래도 기념품이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크롤을 내려보니 더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어요. 고등학생이 올린 사진에는 만화책 위에 투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댓글에는 첫 투표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생도 투표해? 18세부터 할 수 있어. 고3이면 대부분 투표 가능하지. 더 내려보니 할머니께서 손주와 함께 찍은 투표 인증샷도 있었어요. 두 분이 나란히 V자를 그리면서 웃고 계셨어요. 와, 정말 온 가족이 다 하는구나.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학생이 쓴 댓글이었어요. 저는 아직 투표 못하지만 18살 되면 꼭 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야, 이 댓글 좀 봐. 민수가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정치 의식이 높아졌어. 근데 투표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신기해. 캐나다에서는 그냥 의무라고 생각했거든. 유튜브도 확인해봤어요. 개표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 영상에서는 BTS 멤버들이 과거에 투표 인증을 한 장면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함께 나오면서 투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이런 영상도 만드네. 댓글을 읽어보니 더 감동적이었어요. 투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준 권리. 다음 선거도 꼭 참여할게요. 그때 수진이에게 카톡이 왔어요. 제시카,
너도 투표 인증샷 찍었어? 응. 찍었는데 포토카드에 도장 찍는 건 몰랐어. 아, 그거. 요즘 대세야.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기념하는 거지. 근데 포토카드 망가지지 않아. 그래도 의미가 더 중요하지. 내 최애가 나와 함께 투표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 정말 독특한 문화였어요. 투표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념하고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저녁에 민수와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정말 신기해. 투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캐나다에서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 맞아. 투표도 자기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포토카드에 도장 찍는 것도, 인증샷도, 가족끼리 함께 가는 것도 다 자기만의 방식이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정치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념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요. 중학생의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 진심이 담긴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 캐나다에서 살 때는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투표 하나하나가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민수가 제안했어요. 제시카, 한강에 산책 갈까? 날씨도 좋고 좋아.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끼리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한 달을 돌아보게 됐어요. 민수야. 응? 내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나다로 돌아가자고 했지. 맞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 계엄령 뉴스 보고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차분한 게 이상했어. 나 혼자만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믿고 있었던 거야. 시스템을, 민주주의를, 서로를 믿고 있었던 거지. 민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사전투표할 때도 그랬어. 3분 만에 끝나는 걸 보고 이게 다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던 거야.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복잡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강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표 방송도 그렇고 처음엔 이게 정치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치가 이렇게 친근할 수도 있구나 싶어. 그래? 응. 오징어 게임 패러디 보면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잖아. 캐나다에서는 개표 방송이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잠들었는데 민수가 웃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정치인 이름 못 쓴다고 했을 때도 처음엔 이상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세심함이 고마워. 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작은 것까지도. 한 가족이 우리 앞으로 지나갔어요.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어가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투표 인증샷이야. 어떤 면에서 포토카드에 도장 찍고 가족끼리 사진 찍고 투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특히 그 중학생 댓글.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요라고 쓴 거 말이야. 그 댓글이 그렇게 인상 깊었어? 응.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 생각해봤거든.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민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정말? 응.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가는지 봤거든.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고, 서로 믿고. 제시카,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 나도 이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고 싶어. 눈물이 조금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 달 전에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민수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제시카, 고마워. 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줘서. 강물 위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민수야, 나 다음 선거 때 투표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영주권 있으면 지방선거는 참여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있겠네. 당연하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 지키고 싶은 나라가 되었거든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 나라 사람이야.